평범한 사남매의 엄마 김유정 씨. 막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맞는 알바가 있는 것 같다. 재택 업무이다. 블로그 쓰기 하고 명언 올리기. 이런 것도 직업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자신을 서울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했다는 그녀. 그리고 학사가 법학과 학사가 있고 경제학 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뭐 스물 몇 개인지가 있고 그런 자격증이 쫙 있어요. 블로그 강의를 하고 어디 대학교 출강을 나가고 경력이 되게 아무튼 화려했어요. 저는 지난 16년간 4개의 학사학위와 30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해 왔는데요. 저도 이제 어쨌든 자녀도 많고 최대치를 벌어본 게 뭐 1,000만 원? 그 이상을 제가 못 벌었으니까 얘한테 배워서 이렇게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수십 개의 자격증, 월 수입 3,200만 원. 그녀의 대단한 이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연도가 대통령 선거였을 거예요 아마. 네, 자기가 이제 그 컨설팅을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컨설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한 정당의 청년부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그녀. 매일 그냥 출근하는 곳이 도당. 매일 청년부 대변으로 도당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성공한 컨설팅 전문가로 여러 인터넷 신문에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어쨌든 반포자이에 그렇게 자리가 있고 사무실 강남에 테헤란로에 사무실이 있고 13명의 직원이 있고 누가 그런 거짓말 한다고 상상을 합니까? 아무 뭐 시 없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 기업가 저한테 제안을 해요. 저는 이제 사업자가 없으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니까 그 남편 사업에 마케팅 지원을 해봐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와 30%의 보증금을 내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도맡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그녀. 나는 이렇게 다 지원을 해서 훌륭한 경영 지도사여서 떨어진 적이 없다. 서류 심사에서. 이게 현찰 이런 걸 다 더하니까 5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5억이란 돈이 제 돈만이고 저희 남동생 그리고 친구가 있는데 국가 사업이고 2달 뒤에 주면 된다니까 그냥 8천만 원을 그냥 줬습니다. 그녀에게 일을 맡긴 사람은 유정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한정민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극장 대표이사 그런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는 한참 코로나 시절이어서 그것을 강연을 가지고 그런 어떤 무대 연출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았대요. 본인 소유의 극장에서 강연을 연극 무대처럼 꾸며 1,0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그녀. 이제 음식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메타버스 앱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한번 판매를 해보자. 1억 2천을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약금이 1,200이었고 지금 계획을 줄 수 있어. 성공만 해. 1,200만 원을 먼저 지불했지만 진행은 더디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도 찍고 이런 것들을 좀 날 좀 보여줘라.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자기는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자기 바쁘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지만 일을 무사히 끝내려면 그녀에게 맞추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감날. 사업계획서 줘 빨리 내가 올릴게. 그랬더니 뭐 자기가 봐서 이따가 올리겠대요. 내일 토요일이고 오늘이 마감인데 무슨 그냥 나 안 된다. 결국 마감날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어서야 서류를 접수했다는 그녀.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락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와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대표이사인데 왜 사업자가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감 날짜를 지나기는 했지만 분명 서류를 접수했다는 증거 화면을 보내왔던 그녀. 알고 보니 메일 주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였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사업이어서. 수수료와 보증금 명목으로 총 5억을 건넸던 유정 씨와 지인들. 이번에도 그녀는 차일피일 기한을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 국가사업 지원을 6월인가 하고 2달 뒤에 나온다는 8월
9월 날 나온다고 하는 게 자꾸 미뤄졌거든요. 결국은 12월까지 왔고 결국은 2월 6일까지 미뤄졌어요. 자금이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태원 사건 때문에 전체 그 관련된 사업들이 다 멈춘 상태예요. 지금 국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의회랑 이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지금 자제하는 편이라서 한 2주 정도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 확인했는데 늦어도 2월 6일까지는 서류 받아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편 서류야. 하지만 끝내 유정 씨의 정부 지원금은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신용 점수가 998점이었어요. 그 주식 대출 외에는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신용카드도 그 자동이체에 연결되는 그 관리비나 통신비 외에는 잘 쓰지도 않고 사기로 인한 파산 신청인 거죠. 그래서 법토에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는 그녀. 유정 씨와 함께 그녀가 최근까지 일했다는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들. 어학원 사업 관련해서는 기사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지인에게서 제공받은 외장 하드를 살펴보던 중 수상한 문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기사가 실린 언론사의 명단과 금액.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걔는 언론 나간 괴물이에요. 돈만 주면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기사를 다 써주니까. 이 기사들 전부 자기가 돈 내고 쓴 거예요. 돈을 대행한 업체에 엄청 많이 냈어요. 그만큼 애가 포장이 된 거예요. 수십 개나 된다는 그녀의 자격증도 검증이 필요한 상황. 모든 국가 자격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간 자격증들도 확인해봤는데요. 모두 일정한 금액의 수강료만 내면 무리 없이 딸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대표로 있는 협회에서는 협회비를 내면 총 42개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주식경영협회 관련해서 자격증 보내주셨잖아요. 네. 네네, 확인 결과 저희 부서에는 한국주식경영협회가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선생님. 기관 유형이 개인 사업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협회 자체가 저희 교육부랑 어떤 연관이 있다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격증을 발급해드리진 않습니다. 김 씨가 설립한 협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거나 아예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답변들. 그때 그녀의 과거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동안 교도소에서 산 것만 해도 5년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사기 전과로요. 성습적으로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6번째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사기 역사는 약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20대 초반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값을 받고 벽돌을 보내주는 사기 행각으로 첫 실형을 받았다는 그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는 마스크 값을 받고 보내주지 않아 무려 50여 명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반성하기는커녕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까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그녀. 몇 번씩 커피 쿠폰 같은 거를 보내주면서 잘 지내냐고 하면서 연락을 해오길래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른 뭐 사건으로 인해서 서류를 하나 받은 이제 혜정 씨를 교도소에 가게 한 사건 당사자 박 씨로부터 아직 정리 안 된 돈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이 서류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하고 이제 왜냐면 걔가 법학을 공부를 했다 하니 언니 그거 별거 아니다. 사건 번호 줘 이러더라고요. 평소 법학을 전공했다는 말을 자랑처럼 하고 다녔다는 그녀. 본인이 직접 박 씨와 연락해 해결해 보겠다고 했다는데요. 이야. 그런데 얼마 후 박 씨에게서 협박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본데 두고 보자. 급기야 가족들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말에 공포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낸 세월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막 벌벌벌 떠니까 자기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올라가라고 너무 고맙다고 했죠. 그러나 잘 해결해 보겠다던 그녀의 해결 방법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어차피 갚아야 될 거
합의를 봐서 좋게 빨리 끝내자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정말. 그랬더니 이제 뭐 2, 3천이라도 마련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합의를 해보겠다며 혜정 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 합의금을 마련했다는 혜정 씨. 나중에 그 금액이 7, 8천으로 늘어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제 뭐 안 했을 건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후 돈을 달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하, 이거 참. 한 달에 200만 원씩 10달이요? 아니 편의점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달라고요? 혜정 씨에게 받아야 할 부채가 있다며 1인 시위를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 의문의 사람들. 하지만 혜정 씨는 전부 처음 듣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법인회사에 네. 제가 사내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제가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사내 이사를 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다. 뭔 소리 하고 있냐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언니가 기억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내가 죽어도 안 했다. 그럼 그때 전 아깝게 이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연락해볼게 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나서도 협박 문자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용은 더 악랄해져 갔다는데요. 참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안한 문자인데 내가 이걸 왜 받아들고 있어야 되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여기서 합의 안 하면은 이때까지 준 돈도 다 물거품이 되고 언니는 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요. 급기야 혜정 씨가 일하는 곳으로 협박 전화를 걸어오기까지 했다는 이들. 결국 1년을 시달리다 돈을 요구했다는 박 씨 본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혜정 씨. 그런데 왜 전화했어? 작년에 합의한 거 있었죠. 무슨 합의를 해? 어떤 아줌마가 전화 와가지고 대변인이 뭐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살리고 싶다고 돈 1, 2천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래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변호사 만나가 이야기하라고 그랬지. 왜? 혜정 씨에게 서류를 보낸 건 맞지만 그 후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는 박 씨. 그 상황을 모르는 혜정 씨를 이용해 김상희는 무려 1억이 넘는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했던 겁니다. 그냥 통화했다. 통화했고 합의 안 한 거 알게 됐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까지 온 모든 연락이 다 네가 한 걸로 알게 됐고 그럼 내가 언니 대상으로 사인 쳤단 말이가.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해라. 나 어이가 없네. 전화 끊어라. 결국 참다 못한 혜정 씨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씨는 물론 지금까지 혜정 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모든 사람이 김상희 한 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협박 전화 역시 김상희 본인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김가 생각 못한 거예요. 풀어 먹겠어요. 자신들을 위하는 척 다가와 1인 다역이라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1억에 가까운 돈을 갈취했다는 그녀. 한마디 하고 싶다면 무슨 말 가지고 욕해도 돼요? 사기 중독인 것 같아요 그냥. 직업이 망가집니다. 이 사람이 뭐 영어를 전공하면 자기 영어학원 차리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의사면 선생님 의학 강의 중국에 강의해요. 네, 맞춤형 사기. 과연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 맡은 역할에 과몰입해가며 점점 큰 사기꾼이 되었을 거란 그녀. 지가 이준석이랑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청년 부대변인 할 때 이준석이 당 대표였잖아요. 뭐 청소년위원회인가? 대학 때 청소년위원회에서 만나서 같이 국회도 들어가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정치권과의 인연은 그녀의 사기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었을 거라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 시장됐을 때 그때 오세훈 시장이 선거 캠프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난 후에 자기를 수행비서로 같이 데리고 있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가 거절했대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도 활동했다고 하고 주변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웬만한 대통령은 지가 다 이미지 메이킹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준석 전 당대표는 자신의 SNS에 직접 입장을 올렸습니다.
어허. 누구보다 크고 화려한 날개를 달고 싶었던 그녀. 하지만 높이 날고 싶었던 만큼 추락은 비참했습니다. 지난 5월 청년 대변인 신분을 사칭해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이 된 그녀. 가족들은 그녀의 사기 행각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네? 김씨 가족분 되시죠? 네? 그녀의 지인들은 가족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하는데요. 걔 아빠가 자기 인생 악마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오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한다고 계속 돈을 뜯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돈 안 주면 집에 찾아와서 돌멩이 던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 예술대학교의 영화학과 출신이라는 그녀. 대학 시절 두 편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누구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부자고 누구는 뭐 타고 다니는 갑부고 근데 지는 그러지 못하니까 아마 그때부터 사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A급이 되고 싶었던 한 B급 인생의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 아무리 가면을 바꿨어도 맨 밑에 있는 얼굴은 그대로라는 걸 이번에는 꼭 가슴에 새기고 나오길 바라겠습니다.